해적들은 폭풍과 대포알에 맞서왔지만 죽음의 추위보다 무서운 것은 없었다. 혹한에서 한 번의 실수는 어떤 검투보다 빨리 목숨을 앗아갔다. 그들의 생존 기술은 현대 전문가들도 놀랄 만큼 기발했다. 하지만 평범한 양말을 액체 황금으로 바꾼 비밀 기법은 무엇일까? 해적들은 폭풍, 폭격, 그리고 환한 선장들과 마주쳤다. 하지만 그들을 가장 두렵게 한 것은 얼어붙는 추위였다. 열린 바다에서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남는 것을 의미했다. 올바른 요령이 없으면 한 차가운 밤은 어떤 검싸움보다도 더 빨리 당신을 죽일 수 있었다. 그리고 해적들은 어떻게 방역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들이 안전을 유지하는 첫 번째 방법은 보물이나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입는 옷이었다. 해적들은 그냥 아무 낡은 헝겊이나 입지 않았다. 그들은 오늘날의 아웃도어 전문가들도 놀라게 할 복장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먼저 땀을 피부에서 흡수하는 얇은 면 셔츠가 있었다. 다음으로 울층이 그들의 몸에서 생성된 열을 가두었다. 마지막으로 가죽이나 기름칠된 천으로 만든 겉옷이 바람과 물로부터 그들을 보호했다. 해적은 이러한 모든 옷을 입고 갑판에서 돌아다니면 커 보이고 투박하게 보일 수 있었지만 다른 날 또 다른 보물을 훔치기 위해 살 수 있었다. 젖은 옷은 적의 배보다도 더 빨리 죽일 수 있었다. 큰 파도가 해적을 뼛속까지 적시고 지나갈 때 그들은 생존을 위한 특별한 요령을 가지고 있었다. 울은 그들의 기적의 천이 되었다. 완전히 젖어도 울은 여전히 약 60%의 보호력을 유지했다. 해적들은 아예 옷을 완전히 벗기보다는 빨리 젖은 옷을 짜내기를 했다. 그들은 젖은 울이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을 알고 있었다. 배는 종종 갑판 아래에 임시 의류 건조대가 겨 있었고 바람에 날리는 일 없이 옷이 마르는 곳이었다. 차가운 머리는 죽은 해적을 만든다는 단순한 속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의 지혜였다. 우리가 해적들이 화려한 두건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그들의 모자 선택은 실제로 생존과 관련이 있었다. 삼각형 모자는 단순히 외적인 목적이 아니었다. 너비가 넓은 챙은 비를 얼굴과 목에서 멀리 보냈다. 이러한 모자 아래에서 해적들은 종종 귀를 덮는 꼭 맞는 모자나 두건을 쓰곤 했다. 사람들은 최대 25%의 천을 머리를 통해 잃기 때문에 이 단순한 요령은 많은 해적들이 혹독한 추운 밤의 경비를 견디는 데 도움을 주었다. 간단한 양말은 온도가 떨어지면 금처럼 귀중해졌다. 해적들은 여분의 양말을 모아 더 나은 방법을 생각했다. 어떤 해적들은 더 따뜻함을 위해 신발에 집히나 헝겊을 쑤셔 넣었다. 다른 이들은 여러 짝의 양말을 겹쳐 신었다. 한 제압된 해적의 이야기에 따르면 양말은 매우 귀중해서 도난품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배의 규정이 따로 있을 정도였다. 1918년 쿠바 연안에서 한 스페인 상선이 붙잡혔을 때 가장 먼저 도난당한 것은 보석이나 동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장의 방에서 발견된 마른 울 양말이었다. 손가락과 손도 특별히 신경 써야 했다. 동상에 걸린 손가락은 매듭을 묶거나 무기를 들 수 없었다. 이는 그들의 위험한 직업에서 치명적인 위험이었다. 해적들은 가죽과 울 조각으로 거친 장갑을 만들었으며 방어가 필요할 때를 위해 보통 검지손가락을 자유롭게 두었다. 일부 승무원들은 장갑을 끼기 전에 손에 동물 지방이나 고래 기름을 바르는 것을 고수했다. 이는 찬 바람으로부터 추가적인 장벽을 만들어 주었다. 해적들이 군함을 붙잡았을 때 배에 있는 코트와 부츠는 단순한 전리품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생존 장비였다. 해군과 육군 유니폼은 대부분의 해적들이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울과 가죽으로 만들어졌다. 영국 왕립 해군 장교들의 두꺼운 울 코트는 특히 인기였다.
따뜻함뿐만 아니라 물막이 역할도 했다. 해적들은 배지나 장식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차가운 바람이 불 때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에 신경 썼다. 해적은 자신의 도난당한 옷에서 세계의 다른 해군의 조각을 입고 항해할 수 있었다. 보기에는 우습지만 그것은 그를 따뜻하게 지켜주었다. 때때로 가장 좋은 옷조차도 부족할 때가 있었다. 정말 추운 밤에는 해적들은 개인 공간을 잊곤 했다. 그들은 그룹으로 모여서 배의 가장 보호된 부분에서 천을 나눴다. 일부 선장들은 보통 거래를 위해 아껴두는 귀중한 담요와 모피 사용을 허가하기도 했다. 정말 절박한 상황이 초래되면 포탄은 주방불에 가열되어 헝겊에 감싸지고 잠자는 공간에 던져져 밤새 따뜻함을 제공하였다. 화상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에서. 이러한 의류 요령들은 단순히 편안함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생존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추위로 고통받는 해적 승무원은 공격자로부터 방어하거나 폭풍이 이는 바다에서 배를 다룰 수 없었다. 가장 성공적인 해적 선장들은 자신의 승무원들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먹이를 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은 해적들이 입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고기에 도전하는 냉기 속에서 그들은 자기 몸에 무엇을 넣는 것도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삼았다. 음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없애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바람이 갑판을 가로질러 휘몰아칠 때 그들 내면의 불을 태우는 연료였다. 해적들은 시행착오를 통해 특정 음식이 다른 음식보다 더 많은 천을 만드는 것임을 배웠다. 매운 재료는 해적선에서 겨울 보물이 되었다. 카리브해에서 공습할 때 가져온 고추는 단순히 맛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짜 물리적인 천 상승 반응을 일으켰다. 고추의 캡사이신은 몸이 혈류를 증가시키고 일시적으로 천을 높이게 만든다. 1706년 한 배의 로그에는 요리사가 겨울 여행 동안 후추 공급을 신중하게 배급했다고 쓰여 있었고, 특히 가장 추운 밤을 위해 가장 매운 것을 아껴두었다. 소금에 절인 고기는 바다 여행의 주식 음식으로 더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가운 온도와의 싸움에서 이중으로 유용했다. 높은 단백질 함량은 소화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여 이 과정에서 열을 생성했다. 북쪽 바다에서 항해하는 해적들은 온도가 떨어질 때 소금에 절인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더 많이 먹었다. 배 비스킷, 바다 식사의 필수품인 단단한 빵은 긴 추운 경비 시간 동안 느리게 연료를 공급하는 탄수화물로 가득 차 있었다. 럼과 따뜻함의 관계는 가장 큰 해적 신화 중 하나로 남아있다. 럼을 한 모금 마시는 것은 목구멍을 타고 지나가며 즉각적인 따뜻함을 느끼게 했지만 이 느낌은 위험하게도 가짜였다. 알코올은 실제로 천을 낮추어 피부 근처의 혈관을 확장시켜 귀중한 열이 더 빠르게 빠져나가게 했다. 영리한 해적 선장들은 이 진실을 알고 있으며 차가운 여행 동안 럼의 양을 묽게 하곤 했다. 많은 해적들은 럼 한 병을 마신 후 좋고 따뜻하게 느꼈으나 다음날 아침에는 얼어붙어 있는 것을 발견되었다. 그들이 한 마지막 파티 묘기일 것이다. 럼 신화에도 불구하고 해적들은 뜨거운 음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그들은 구할 수 있는 모든 허브와 식물을 사용하여 거친 차의 복사본을 만들었다. 이 뜨거운 음료는 종종 도난당한 꿀이나 당밀로 달게 하여 진정한 따뜻함을 제공했다. 현대의 선원들이 단열컵을 사용하고 있는 차가운 손으로는 그들이 찌고 있는 액체를 마셔가며 손바닥을 통해 열을 흡수하기 위한 거친 나무컵을 들고 있었다. 따뜻한 식사를 만드는 것은 열린 불꽃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목재 선박에서 독특한 도전이 되었다. 해적들은 조리용으로 제어된 불을 허용하는 공기 구멍이 있는 금속 용기인 작은 밀폐형 화로를 사용했다. 이러한 화로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주의 깊게 감시되었으며 배를 태우지 않기 위해 주방의 모래나 돌 위에 두었다. 화재 위험이 전혀 없는 배에는 여러 날의 스튜나 수프를 조리하고
후에 빨리 들 수 있도록 또는 심지어 그 후에 차게 먹을 수 있는 포트를 이용해야 했다. 불꽃이 선택사항이 아닐 경우 해적들은 현대 캠프 요리사들을 감탄하게 할 운하를 개발했다. 그들은 음식을 헝겊에 싸서 옷 속에 넣어 몸의 열을 사용해 약간 개선된 차가운 경식으로 드곤 했다. 현대의 인스타그램에 비해 다소 덜 돋보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원조의 식사 준비 기술이었다. 또 다른 요령은 어떤 열원의 근처에서 금속 숟가락을 든 다음 차가운 음식에 담갔을 때 불어난 열의 주머니를 만드는 것이었다. 따뜻함이 걸릴 위기가 있을 때 나누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나눠 먹는 냄비는 단순한 공평한 분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 전략이었다. 뜨거운 수프와 스튜는 개별 분량보다 큰 단일 용기에서 더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되었다. 가장 힘든 상황에서 해적들은 냄비 주위에 모여 서로의 기구를 사용하여 공유된 음식을 직접 찢고 나갔다. 이러한 관행은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따뜻한 날에는 좋지 않게 여겨졌으나 생존이 위생보다 더 중요해지자 받아들여졌다. 일부 해적선들은 추운 날씨를 위한 스마트한 식사 타이밍 전략을 개발했다. 가장 크고 뜨거운 식사는 야간 경비가 시작되기 전에 제공되어 가장 추운 시간 동안 최대한의 천을 제공했다. 경비를 서는 사람들은 열의 벽돌을 헝겊에 싸서 몇 시간마다 작은 음식과 함께 받게 된다. 단순한 음식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동식 따뜻함이었다. 식량 부족은 종종 해적 승무원들을 괴롭혔다. 그러나 겨울 여행 동안 선장들은 때때로 여분의 음식 갱렬, 여분의 음식 분량을 허락하기도 했다. 그들은 배고픈 선원들이 더 빨리 얼어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살아있는 승무원이 저장된 음식이 적은 것보다 냉동된 시체를 가진 것이 낫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포획된 해적선의 기록에 따르면 겨울 동안 음식 포션은 여름 포션보다 최대 20% 더 클 수 있었다. 친절보다 생존에 대한 투자였다. 음식과 음료가 해적들이 내적인 열을 만들게 도와주었지만 때로는 배가 가득 차 있다고 해서 주변에 얼음 같은 온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순간에 해적들은 더 직접적인 따뜻함의 원천으로 눈을 돌렸다. 해적들은 큰 문제에 직면했다. 나무배에서 어떻게 따뜻함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단순히 갑판에 모닥불을 피우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 세일링배의 목재 구조는 치명적인 퍼즐을 형성했다. 불은 생명을 구하는 따뜻함을 제공했지만 제어가 안 되면 즉각적인 파괴를 위협했다. 하나의 뜨거운 불꽃은 타르로프, 목재 판자 또는 캔버스 세일에 불을 붙여 배를 몇 분 만에 떠다니는 불로 바꿀 수 있었다. 1700년대 초반의 기록에 따르면 바다에서 잃어버린 배 중 약 20%는 폭풍이나 적의 행동이 아니라 우발적인 화재로 가라앉았다. 종종 추운 날씨 안에서 따뜻함을 유지하려는 절망적 시도로 시작되었다. 해적의 한 속담은 불은 한번 당신을 따뜻하게 하지만 익사로는 영원히 차갑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해적들은 제어된 불용기에 대해 특별한 용기를 개발했다. 밀폐형 화로는 추운 날씨 여행에서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이러한 금속 용기는 종종 재활용된 바의 부품이나 도난품으로 만들어졌으며 단단한 뚜껑과 공기 구멍이 있어 열이 빠져나오도록 하면서 불꽃을 안에 가두었다. 한 번의 실수로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은 어리석은 선원들은 배 전체의 승무원들에게 긴 수영을 할 위험을 안겼다. 배의 랜턴은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 두 가지 역할을 했다. 빛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기름 램프와 촛불 랜턴에서 나오는 열이 소중해졌다. 해적들은 야간 경비 중 항법 랜턴 주위에 모였고 적당한 열을 사용해 손을 따뜻하게 했다. 일부 창의적인 해적들은 회전 일정을 만들어 승무원들이 랜턴 근처에 서서 서서히 천을 따뜻하게 하도록 했다. 해적의 한 일기는 해적들이 가장 따뜻한 랜턴을 둘러싸고 원 모양으로 선회하는 랜턴춤에 대해 언급했으며 이로 인해 배의 항법자가 과도한 랜턴 기반 안무로 반란을 위협했던
유일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금속 물체들은 차가운 온도와의 전투에서 예상치 못한 친구가 되었다. 보통 파괴의 도구인 포탄들이 쌀쌀한 밤에 열을 저장하는 용도로 변모하였다. 주방의 불로 이러한 쇠보를 가열한 후 헝겊에 감싸서 잠자는 공간에 퍼뜨린다. 하나의 뜨거운 포탄은 몇 시간 동안 열을 날리며 잠을 자고 떨고 있는 해적에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배의 목수들은 낮 동안 도구를 두고 밤에 따뜻한 망치와 망치를 침대에 넣어넣어 열공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그룹으로 자는 관행은 단순히 혼잡한 배에서 공간을 절약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 해적들은 현대 생존 전문가들이 허들이라고 부르는 차가운 날씨에 대한 방어적인 형태를 실천하였고 서로의 천을 공유하는 데 의존했다. 북극 항로에서는 6명까지도 서로에게 몸을 꼭 맞추며 자고 밤새 계속해서 위치를 바꿔가며 어떤 한 사람이 차가운 가장자리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천 전달 연구는 이 관행이 그룹이 실제로 느끼는 온도를 15도까지 올릴 수 있음을 제안한다. 도난당한 물품은 해적의 따뜻함 전략에서 예상치 못한 용도로 발견되곤 했다. 부유한 상인들을 위해 준비된 고급 모피와 담요는 공동 따뜻함 자원으로 변신했다. 카펫과 테피스트리는 목재 벽에 걸려 열을 가두는 공기 주머니를 만들기 위해 단열재로 다시 사용되었다. 한 이야기에서는 해적 선장이 도난당한 비단 상인의 전체 재고를 사용해 승무원 구역에 단열재로 쓰게 하여 그의 남자들을 따뜻하게 하고 도난의 증거를 제거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배의 구조는 따뜻함이 발견될 수 있는 곳을 결정했다. 배는 자체적으로 열 패턴을 만들었고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따뜻한 경향이 있었다. 요리불이 있는 주방은 따뜻함의 중심이었다. 수면 아래 배의 중앙 지역은 노출된 위갑함보다 더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했다. 해적들은 이러한 따뜻한 구역을 파악하고 가장 추운 경비를 감수했거나 가장 힘든 작업을 수행한 이들에게 따라 자는 위치를 조정했다. 배 디자인은 추운 날씨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 부분적으로 진화하였다. 북쪽 물에서 작업하는 해적들은 더 많은 밀폐된 공간을 선호하였다. 포획한 배를 수정하여 열을 더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더 작은 공기 주머니를 생산하기 위해 캔버스 칸막이와 임시벽을 추가했다. 가장 인기 있는 배들은 작고 잘 절연된 선장방을 가지었고 이는 겨울철의 반란이 30% 증가한 이유를 설명한다. 동상 위험을 피하기 위해 침대 공간을 민주적으로 재배치하게 하는 원동력이었을 것이다. 물은 따뜻함의 적이지만 때때로 친구가 되기도 했다. 바다의 온도는 거의 얼지 않아 차가운 바람과 비교해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었다. 일부 절박한 해적들은 이 원리를 사용하여 천을 펼쳐받아 물을 배 내부의 용기로 모으도록 했다. 이것은 열 질량을 생성하였고 비록 젖어 있었지만 공기 온도에 따라 서서히 식을 때 지속적으로 열을 방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난방 솔루션은 지속적인 관찰과 조정을 필요로 하였다. 현대 난방 시스템에서 온도 조절기와 자동 제어는 해적들이 따뜻하게 하기 위해 인간이 관심을 가져야 했다. 경비 중에는 화로 확인, 난방 물체 회전 및 위험한 상황 감시를 포함했다. 불감시자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종종 새로 고용된 승무원에게 맡겨졌으며 그의 기지가 수면 중에는 모두에서 죽음이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빨리 배웠다. 이러한 여론은 치명적인 추위로부터 중요한 보호를 제공했지만 해적의 겨울 생존 전략의 일부에 불과했다. 가장 성공적인 수료수는 이들 난방 방법과 함께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다른 접근법을 결합했다. 추위는 뼈에 스며들며 에너지를 서서히 소모한다. 아주 강한 선원조차도 떨리는 무용지물이 된다. 해적들은 현대 과학이 확인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움직이는 몸은 따뜻한 몸이다. 해군의 배에서는 평화로운 항로에서 항가하던 선원들도 차가운 물에서 항해하는 해적선들은 모든 사람이 움직이도록 하는 문화를 발전시켰다. 배에서의 일반적인 업무는 해적들에게 따뜻해질 기회를 제공하였다.
세일을 올리는 것은 엄청난 상체의 힘을 필요로 하여 기온을 발생시켰고 이는 몇 시간 후에도 지속되었다. 특히 추운 날씨에는 선장들이 전술적 이점을 위해서만 아니라 단순히 승무원들을 따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불필요한 세일 변경을 명령하기도 했다. 한 해적의 로그북에서는 한 선장이 오전에 주세일을 7번이나 올리고 내리는데 자신의 날씨 시각을 정하지 못했다며 사실은 승무원의 동상에 대한 방지였다고 기록되었다. 갑판 청소는 보통 처벌이나 기본적인 유지보수 작업으로 여겨졌지만 겨울 여행 동안 새로운 목적을 가졌다. 끊임없이 굽히고 문지르며 갑판을 가로지르면서 손가락, 발가락, 귀의 혈액을 순환시키게 되며 이것들이 가장 먼저 얼어붙는 몸의 부분들이었다. 일부 해적선들은 모든 승무원이 나날이 1시간씩 무릎을 꿇고 청소하는 회전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예상치 못한 이점은 북부물에서 항해하는 해적선들이 대서양에서 가장 깨끗한 갑판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세일을 조정하는 데 사용된 로프와 줄은 추위를 견디는 데 예상치 못한 친구가 되었다. 세일을 조정하는 로프 위를 기어오르는 것은 해적들이 온몸을 사용하게 하여 많은 천을 만들었다. 기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가장 차갑고 노출된 위치인 조타대에서의 경비 임무는 극한 조건에서 15분으로 제한되었다. 오르내리는 것이 실제로 선박이나 땅에 대한 경계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많은 열을 발생시켰다. 전투훈련은 춥고 위험한 상황에서 2가지 용도로 쓰였다. 매일 실시되는 검술훈련은 추운 날씨 동안 더욱 강도 높아졌다. 나무 연습용 검으로 스파링, 대련을 하거나 칼 던지기 대회를 통해 혈액 순환을 도왔고 필수적인 기술을 유지하였다. 겨울 해적 공격은 보통 비정상적으로 집중적인 훈련 세션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전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고 승무원이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제대로 따뜻해야 한다는 목적도 있었다. 음악과 춤은 추위에 맞서는 강력한 도구로 밝혀졌다. 바다시한테는 단순히 작업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발가락 위에서 따뜻한 열을 발생시키는 리듬을 제공하였다. 호른파이프 허슬은 해적선에서 유명해졌고 선원들은 추운 온도 속에서 땀이 흘러내릴 때까지 점프하고 회전하였다. 가장 정교한 해적 춤이 카리브해가 아니라 북부물에서 시작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은 음악적 취향 때문이 아니었다. 갑판 아래의 작은 공간은 최악의 날씨에 임시운동 장소로 변모되었다. 해적들은 비좁은 공간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간결한 운동을 개발하였다. 벽에서 팔굽혀펴기, 스쿼트 대회, 팔씨름 대회는 혈량을 늘리며 갑판 위로 나가는 것이 동상 위험을 초래하게 했다. 한 제압당한 해적의 일지는 매일 치른 대회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그 우승자는 럼당 포션을 추가로 얻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우연히 모두를 따뜻하게 해주었던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졌다. 배 사이로 노를 저으러 가는 것은 보통 고된 작업이지만 추운 날씨에는 환영받는 임무가 되었다. 전신 운동을 통해 빠르게 열을 발생시키며 몇 분 내에 가장 차가운 해적마저 따뜻해졌다. 영리한 선장들은 가장 차가운 승무원에게 노젓는 임무를 돌리며 이를 벌이 아니라 따뜻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활용했다.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전투는 한 가지 좋은 부작용을 가져다 주었다. 전투 중에는 아무도 추위를 느끼지 않았다. 흥분, 힘든 일, 집중의 조합이 해적들이 잠시 추위를 잊게 만들었다. 해적들은 짧은 싸움조차도 참가자들을 땀으로 흠뻑 젖게 만들었다고 기록했다. 일부 선장들은 전투를 계획할 때 전술적 이점이 아니라 승무원이 가장 따뜻하게 필요한 순간에 공격하여 이겨냈다. 잠자는 것 자체도 활동적인 일이 되었다. 해적들은 해먹이나 침대로 올라가기 전에 강한 운동을 수행하였고 이는 추위가 자리 잡기 전에 도움이 되었다. 야간 경비를 서는 자들은 매 15분마다 조용한 운동 루틴을 개발하였다. 스쿼트, 팔 흔들기, 자리의 조용한 행군을 통해 경계 요원들은 가장 차가운 시간 동안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하게 지냈다.
해적들이 생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그들이 바다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언제까지나 활동적일 수는 없었다. 결국 그들은 끝없이 지속되는 추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따뜻한 장소를 찾아야 했다. 영리한 해적들은 때때로 차가운 바다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를 완전히 피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해군 선박들은 명령을 따르고 설정된 경로를 순찰해야 했지만 해적선은 언제 어디로 항해해야 할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유는 겨울의 치명적인 억제에 맞서는 비밀 병기가 되었다. 대부분의 해적선은 가장 추운 달 동안 따뜻한 물로 향하는 계절 경로를 따랐다. 북대서양에서 작업하는 배는 가을이 다가오면서 남쪽으로 떠내려가며 최악의 날씨를 피하려고 그들의 이동 시점을 고려했다. 기록에 따르면 카리브 해에서의 해적 공격은 12월부터 2월 사이에 60% 증가했다. 해적들이 갑자기 더 폭력적이 되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따뜻함을 쫓아서였다. 겨울 동안 자메이카와 바하마 근처의 수역은 해적선들로 가득 차서 지역 주민들은 한 섬에서 다른 섬으로 바다의 갑판을 통해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농담했다. 이는 카리브 제도가 매운 음식을 전통화하는 데 기여했을 수도 있다. 고기를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겨울 해적들이 너무 편안해지고 연중 내내 남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스마트한 타이밍은 단순한 편안함 이상의 것이었다. 생명을 구했다. 포획된 해적선의 기록에 따르면 연중 북부물에 머물렀던 승무원들은 추위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매년 약 20%의 남성을 잃었다. 태양을 따라간 승무원은 대개 전투와 럼 관련 사고로 인해 남자를 잃는 것 외에는 거의 전원 생존했다. 해적들이 차가운 수역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면 그들은 가장 따뜻한 항구를 찾는 데 능숙해졌다. 해군 선박들이 수개월 동안 바다에 남아있어야 할지도 모르지만 해적 선박들은 겨울 동안 2주 이상 육지에 닿지 않는 것은 드물었다. 그들은 차가운 바다의 날카로운 바람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는 차가운 항구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지도화하고 공유했다. 술집은 해적 겨울 생존에서 놀라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곳은 단순히 술을 마시고 도박하는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겨울 구조소였다. 좋은 술집은 몇 시간의 따뜻함, 뜨거운 음식, 그리고 건조한 쉼터를 제공했다. 해적들은 겨울 여행 동안 전용 코인을 아껴두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 옆에서의 하룻밤이 생과 사의 경계가 될 수 있었다. 항구에서 떨어진 육지에 강제로 상륙해야 할 경우 해적들은 임시 캠프를 만드는데 능숙해졌다. 그들은 나무 사이에 세일을 펼쳐 바람막이를 만들어 가장 많은 햇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도난당한 물품들은 이러한 육지 캠프에서 새로운 용도로 발견되곤 했다. 포획된 상선에서 가져온 고급 가구가 해적 캠프의 불로 태워질 것이며 비싼 카펫은 차가운 바닥으로부터 지키는 텐트 바닥으로 변했다. 비단으로 된 핑크색 가운을 입고 있는 해적이라는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동상에 걸리기보다는 낫다. 해적들은 자주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지만 일부 승무원들은 외딴 섬에 반영구적인 겨울 피난처를 만들었다. 이 간단한 오두막들은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 종종 언덕에 부분적으로 파낸 방식으로 계절적인 경로에 따라 매년 사용될 수 있었다. 성공적인 해적 승무원들을 다른 해적들과 구분짓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생존 장비나 따뜻함 전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유연성이었다. 그들은 직면한 모든 조건에 적응하며 날씨에 따라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다. 이러한 적응성은 해적의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이 5가지 접근 방식, 기발한 의복, 전략적인 식사, 혁신적인 여론, 지속적인 움직임, 그리고 스마트한 계절 계획은 해적들의 추운 날씨 생존을 위한 완전한 전략을 형성했다. 함께 그들은 해적들이 단순히 운이 좋거나 강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바다가 차갑고 치명적일 때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한 전체 과학을 개발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사들이다.